자, 이제 챕터 6에서 가장 그동안 배웠었던 디스크리트 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longitudinal vibration of the bar, continuous bar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지, 그리고 아이겐밸류 어떻게 구하고, 모드 쉐입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continuous 시스템이 어떻게 디스크리트 시스템하고 매칭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은 continuous 시스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그젬플을 뭐 빔이라던가 스트링이라던가 토르셔널 바라던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 혼자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밴딩이 되면 이퀘이션 모션에 그 미분 텀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빔에 대한 트랜스버스 그 진동입니다. 그 전에 롱지튜디나라 이제 사실 가시화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제 트랜스버스 모션은 쉽죠. 실제로 보이는 것이 그대로 바로 진동이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측 방향이 W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밑방 vertical 방향이 이제 진동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퀘이션 모션 구하고 솔루션 가정해서 이퀘이션을 넣어서 오메가 n을 구하고 그걸로 나온 솔루션을 어떻게 찾는지 등을 다시 한번 또 빔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바를 유도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파티클이 아니라 디스크리트 시스템에서 시작했습니다. 디스크리트 시스템에 대해서 F equal ma 가속도는 kx restoring force에서 된다라고 배우고 여기서부터 스몰 매스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프링 포스가 영스 모듈러스 수직 노멀 스트레스라는 것의 가정, 이용해서 쭉쭉쭉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EOM은, 요거랑 좀 달리 매스 대신에 밀도가 오고, K 대신에 영스 모듈러스가 오고, 영스 모듈러스에서 오는 스트레인에서의 미분, 그 다음에 스몰 세그먼트에 대한 미분이 합쳐져서 이제 세컨 미분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그럼 빔은 어떻게 됐냐? 이것은 이제 롱지튜디널 모션이었고, 이제 이거는 vertical 모션이 되는 건데, 트랜스버스 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W가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됐지만, 여기서는 이제 세로로 vertical 방향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force 방향이 뭐였죠? 그래서 이 그 롱지튜디널 방향, normal stress였지만, 이제는 그 vertical 방향이면, 이때는 어떤 것이 restoring force 역할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직 응력이 아닌, 노멀 응력이 아닌 shear force, 전단 응력이 바로 여기에 kx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kw 대신에 EA 엡실론을 넣었는데 그거 대신에 v, 요텀, 라운드, 그러니까 모멘트의 x방향 미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ar force, KW에 해당하는 force 값인 shear force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델타 shear force는 그 캔틸레버 빔에서는 라운드 M, 라운드 X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먼트는 뭐에 비례하죠? 커버처에 반비례하죠. 커버처가 그 vertical 방 d제곱 y dx 제곱 2차 미분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shear force에는 무려 미분이 트리플 3개나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kx를 EAX 그러니까는 그 노멀 스트레스로 할 때는 미분이 한 번 들어갔고 미세 세그먼트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들어갔지만 이제는 force 자체에 3개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미세 세그먼트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최종으로 구하는 식은 저기 그 4승 x에 대한 4승 미분이 들어가는 그런 그 이퀘이션 모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 a가 area 매스에 해당하죠. 밀도 곱하기 area니까 그래서 매스에 해당하는 텀이고 이 i가 그 kx에 해당하는 restoring force에 대한 텀인데 여기에 이제 미분이 4개나 들어가는 이유는 force에 해당하는 shear force 안에 이미 3개의 derivative가 있고 미세 세그먼트에 대한 미세 포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 번의 미분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equation motion이 되는데 F equal ma 똑같고요. 왼쪽은 가속도 acceleration 그리고 이제 mass하고 k over m이 되는 거죠. 이 텀이 그리고 여기에 fourth order의 x 미분이 들어가는 편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매우 유사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바에서도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x에 대한 해,
t에 대한 separation of variable로 가정을 했고, t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앞에 챕터에서 쭉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a sin 오메가 t, b 코사인 오메가 t였고, x 역시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시그마라고 다시 표현했어. a sin 오메가 x, b 코사인 오메가 시그마 x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빔에서는 이게 fourth 오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루션 가정을 어떻게 하나요? 포지션과 시간에 대한 텀으로 separation of variable로 x 곱하기 t라고 가정하고요. 이것을 이퀘이션 모션에 다시 플러그인 하게 되면은 시간에 대한 텀과 x에 대한 텀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은 상수다 하고 이제 요거를 뭐 다루기 쉬운 컨스턴트로 놓는 것이고요. C제곱으로 놓고. 그래서 이게 오메가 스퀘어를 가진다라고 하면 t는 여전히 a sin 오메가 t, b 코사인 오메가 똑같이 나오고 x에 대한 미분만 fourth 텀이 됩니다. fourth 오더가 되고 여기에 이제 shear force의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식으로 나타내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가 합쳐지면 이제 x에 대한 식은 x 4 프라임, 4th 프라임, 쿼터 프라임이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가 핸들하기 쉽게 베타의 쿼드러플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그 더블 미분일 때는 사인 코사인이었는데 쿼드러플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인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베타로 정의했기 때문에 베타 x를 그 변수로 가지는 사인,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베타 어떻게 구하죠? 예,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통해서 컨티뉴어스 시스템에서는 매스의 질량 그리고 스티프니스뿐만이 아니라 바운더리 컨디션까지가 다 합쳐져서 이 시스템의 특성을 진동 특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우리가 내추럴 프리퀀시를 아이덴티파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살펴볼 건데 픽스 엔드, 빔의 픽스 엔드는 당연히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제로겠고요. 슬롭이 0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사실 그 픽스 엔드처럼 안 그렸는데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이제 그 픽스 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 슬롭이 0, 슬롭이 이제 0으로부터 변이가 이렇게 시작되는 쉐입이기 때문에 슬롭이 0이고 프리엔드인 경우는 이때는 뭐 힘이 없으니까 모멘트도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포스도 없고 모멘트도 없는 상황. 그래서 모먼트는 저기 커버처에서 세컨 데리버티브고 shear force는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니까 트리플 미분이 되겠죠. 그것이 L에서 다 0이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핀 조인트일 때, 이 지금 사실 그림이 사실 핀 조인트 그림인데, 핀 조인트 그림이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0이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0이고, 뭐가 0이, 또 0이냐면은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죠. 핀 조인트니까. 그래서 그 L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모멘트. 지금 사실 디스플레이스먼트 레이셔, 그 다음에 모멘트, 시어 포스, 즉 미분 없는 거,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세 번 미분 요 조합을 가지고선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슬라이딩 엔드인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존재하죠. 슬라이딩 엔드인데 그렇지만 그 시어 포스 존재하지 않고요. 시어 포스는 왜냐면 이렇게 슬라이딩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슬롭 레이트도 없습니다. 레이트도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을 갖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왜 했죠? 다시 복습을 해보면 그래 우리가 x의 그 쿼드러플 미분에 대해서 x의 4번 미분에 대한 미분 방정식 풀려고 하다 보니 x의 4'의 베타 4 스퀘어의 포스의 그 x 요 식을 풀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두 번 미분한 거면은 사인 코사인으로 해결될 텐데 안 되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까지 있잖아요. 이것을 풀려다 보니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6.5.1에 나와 있는 예제처럼 픽스 엔드, 핀드 엔드 왼쪽은 픽스드, 오른쪽은 핀 조인트, 핀으로 되어 있는 그 경우를 풀면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나오고요.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하면은 뭐 각각 A하고 A2, A4, A1, A3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오고 이제 미분한 텀들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건 그것대로 또 이제 그 포메이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풀어보면 어떤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나오냐면은 탄젠트 베타 L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베타 L이 나와요. 이게 앞에서 무슨 사인 시그마 X는 0 이런 것처럼 좀 쉬운 폼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푸냐면 탄젠트 그래프랑 하이퍼볼릭 그래프 그려서 뉴메리컬하게 풀죠. 그래서 뉴메리컬하게 풀면 일일이 그 값들을 계산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좀 심플한 이그젬플과는 다르게 뉴메리컬하게 푼다. 그러나 여전히 왜냐면 이 그래프가 쭉그 X축에 대해서 무한히 교점이 생길 테니까 인피니트 컨티뉴어스 시스템에서는 인피니트 개수의 내추럴 프리퀀시를 가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앞서 우리가 베타 제곱을 오메가 오버 C로 정의했기 때문에 뭐 베타가 정해지는 것은 오메가가 정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메가 역시 베타 스퀘어의 EI 오버 로 A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럼 이제 오메가 N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처음 진동 오메가 N 구할 때 K 오버 M으로 구한 것처럼 그리고 구한 것처럼 이 오른쪽에 내추럴 프리퀀시를 보면은 이제 EI over rho A의 양변에 뭐 3 over L to the cube 그다음에 L을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포메이션 해보면 어떤 이퀴벌런트 이 빔의 이퀴벌런트한 K over M이란 텀의 어떤 그 상수값이 곱해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진다.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릿 시스템이 됐건 롱지튜드널 바가 됐건 트랜스버스 빔이 됐건 그 내추럴 프리퀀시의 어떤 그 컨셉은 항상 스티프니스 오버 이너샤의 컨셉이고 그 앞에 어떤 그 스케일링 팩터들이 붙는다를 이해하시는 것이 사실은 챕터 6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점입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로 한번 끝까지 풀어보면 이제 이렇게 A1, A2가 있어서 아까 그 이걸 가지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으로 이제 베타를 구했죠. 근데 베타가 이렇게 쉽게 딱 이렇게 클로즈 폼으로 나오진 않고 이제 뉴메리컬리 풀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n이 커지면 어떤 라인에 근접을 하니까 그 라인으로 이제 근사하려면 굳이 근사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이 식에 다시 넣어서 소위 그 원래 오리지널 우리가 원래 이거 알고 싶었던 게 얘잖아요. 얘니까 이 값을 다 계산을 해보면 A1, A2, A3, A4가 다 파이나이트하게 정해지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A4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BL 오버 마이너스 코사인 BL을 분자로 하고 하이퍼볼릭 사인과 사인을 분모로 하는 사인 텀과 코사인 텀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이렇게 쉽게 눈에 모드 쉐입이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려볼 수 있죠. 이거 누메리컬리 그려보면 역시나 첫 번째 모드 쉐입은 이렇게 픽스. 그리고 이거는 트랜스버스이기 때문에 롱지튜디널에서는 그 모드 쉐입이 실제로 그 바의 모양은 아니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롱지튜디널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얘는 트랜스버스 바이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모드 쉐입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모드 쉐입입니다. 바의 움직임. 그렇게 되니까 모드 쉐입이 첫 번째는 여기 이제 픽스드 되어 있어가지고 포지션도 0이고 디스플레이스먼트도 0이고 슬롭도 0이다가 프리 핀드 엔드에 가서는 이제 어떤 슬롭은 가지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고정된 이게 모드 1이라고 한다면 모드 2는 이런 모드 3는 이런 타입으로 뭔가 하나씩 더 하모닉이 더 추가되는 그런 형태 우리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모드 쉐입이 생성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빔의 경우만 해도 이게 그 fourth order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클램프드 프리인 경우, 클램프 핀드인 경우 이런 여러 경우에 대해서 이미 많은 수학자들이 이것을 풀어놨죠.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지금 뉴메리컬리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계산을 하되 어느 정도 그 n이 커지면은 좀 이렇게 라인이 붙어서 근사해질 수 있는 어떤 포메이션은 존재한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이어 오더 텀 크게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정도고, 이제 모드 쉐입이 그래서, 이 항상 하이퍼볼릭 코사인과 하이퍼볼릭 사인의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이제 여기 어떤 개수가 붙는데, 이 개수도 계속 뉴메리컬리 구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하려고자 하는 건 똑같다. 이 프로시저가 싱글 매스 스프링 시스템과 똑같이 이퀘이션 모션 구하고 솔루션을 가정하고 항상 x 곱하기 e to the j 오메가 t x에 대한 텀과 t에 대한 텀으로 한 다음에 내추럴 프리퀀시 구하고 모드 쉐입 구해서 그것의 서메이션으로 나타나고 그 이니셜 컨디션이나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정하는 이 프로시저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멤브레인 태도 똑같고 토르셔널 바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프로시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빈만 되더라도 이거 저기 손으로 풀긴 어렵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N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거는 결국 또 이니셜 컨디션인데 이 코र्스에서는 이제 학부 과목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시스템을 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요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시저로 되어 있고 이게 디스크리트 시스템과 어떻게 다르다 정도만 알면 돼서 그래서 답까지 구하고 하는 요거는 빔에 대해서는 커버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메가 n이 이런 디스크리트 시스템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앞에서 우리가 롱지튜디널 바에서도 해봤었죠? 어땠었죠? 디스크리트로 하면은 좀 언더에스티메이트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 빔의 트랜스퍼스 바이브레이션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봅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잘 그렸네요. 이제 클램프드 된, 하고 핀드 된 이런 또는 프리인 이런 쉐입인데요. 이퀘이션 모션이 F=ma 인데 액셀러레이션은 잘 했는데 F라는 텀에서 이게 네 번 미분이 들어간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앞서는 우리가 클램프트 핀드를 했는데 클램프트 프리를 하면은 이제 그때도 계산을 러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러프하게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나오는 텀이 대충 1.4 over 1 over L 스퀘어 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심플한 싱글 매스면 이렇게 모델링 하죠. 왜냐하면 이제 vertically 진동하는 거니까 이거를 매스 스프링이 이렇게 vertically 서 있는 이런 쉐입으로 계산을 하죠. 그리고 이때 보통은 equivalent한 K가 이렇게 주어지면 MK 시스템에선 오메가 N이 어떻게 되죠? K over M이니까 이 값들을 대입하면은 1 over L 스퀘어에 3EI over rho A가 돼서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해보면 역시나 앞에서 말했던 longitudinal vibration처럼 continuous한 빔의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심플 매스로 represent 하게 되면 사실상 여기서는 이 바이브레이션에 인발브 되는 어떤 매스가 디스트리뷰 파티시페이션이 다 다른데 끝쪽에 있는 것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근데 이것을 토탈 매스가 다 여기서 진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스는 좀 오버 레프레젠트가 되고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 좀 언더 레프레젠트가 돼서 오메가 n이 좀 작게 나온다는 여전히 트랜스버스에서도 성립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바에서는 에서 했던 것처럼 가속도가 있는데 이것을 하는 복원력이 이제 롱지튜디널 같은 경우는 영스 모듈러스와 세컨 x에 대한 세컨 데리버티브로 빔에서는 영스 모듈러스에다가 x에 대한 4번 미분 텀으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어차피 풀거나 하는 어떤 프로시저는 매우 유사하다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6을 쭉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챕터 6.3, 6.2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실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6.5도 밴딩일 경우는 이런 점이 다르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 나중에 혼자 셀프 스터디 하실 때도 스트링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훨씬 간단해서 매우 공부하기 쉬우실 거고요. 토셔널 같은 경우도 그냥 X를 세타로 바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6장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챕터 6이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